자, 혹여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초스피드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좀 세세하게 좀 꼼꼼하게 좀 부동산 세법 강의를 원한다 그러신 분은 우리 지금 단기합스 왼쪽 카페 이쪽 보시면 단기합스 2018년 2차 그 위에 보시면은 심화학습 기본학습이죠. 기본학습 거 클릭해 보시면은 2015년도 촬영분이 있을 것입니다. 2015년도분 그거 굉장히 자세하니까 그 2014년 거 말고 2015년 강의 플러스 심화학습을 클릭해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개정된 사항을 강의를 촬영한 거거든요. 그 두 개를 들으신 다음에 단기학습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좀 꼼꼼한 세심한 내용이 될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세 요건의 이제 두 번째 과세 대상. 출제자 포인트를 모르고 이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에 이게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 해당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99페이지 과세 대상 형광펜으로 밑줄 짜가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자처럼 앞에 그 취득 부분 있죠. 두 번째 내용 한 거에 취득 부분하고 또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과세 대상을 이러한 취득을 했을 경우 과연 취득세가 부과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자, 899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준부동산 각종 권리들에서 소분리에 대해 쭉 했는데요. 거기 부동산에 보면은 우리 보니까 토지의 경우에 지적공부상 등록 미등록 관계없이 사실상의 모든 토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상의 모든 토지는 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뭐 실질 과세의 원칙, 사실 과세의 원칙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른쪽 보면은 과세되지 않는 것, 과세 대상이 아닌 거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권리긴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괄호에 있는 것들, 특히 우리 지상권, 전세권, 요건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중에서도 등기된 임차권. 자, 요거는 우리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967페이지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섯 번째 과세 대상 말이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요. 자, 봅시다. 우리 지상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등기 여부를 불문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 양도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괴리가 있죠. 그걸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과세 대상 관련 기출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과세 대상은 기출 16, 17, 20회 때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29회 때는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볼 수 있는데, 기출은 문제가 없어요. 죄송한데. 그래서 과세 대상과 해당 여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하나 꼽아보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그 원칙과 예를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원칙은 취득 당시 신고가이죠. 신고가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취득 가액, 사실상 취득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 경우. 자, 한 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한 권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 형광펜으로 줄자보시고요. 자, 보니까 원칙에 나와있죠. 자, 원칙이 뭐예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 연부 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이고, 자, 신고가액 파란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밑에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 그리고 사실상 취득 가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란펜 밑줄하시고. 자,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는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는 경우, 그리고 양심불량하게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그런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다음 사실상 취득가격은 우리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그런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그런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취득, 사실상 그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해준다는 거. 그래서 진하게 음영이 되어 있죠. 그거를 갖다 검정 동그라미로 해서 두 문자에서 국수공판장검 한번 외쳐봅시다. 국수공판장검. 좋습니다. 근데 이거 좀 헷갈리는 게 말이지요. 헷갈리는 게 첫 번째 헷갈리는 건 뭐냐면 우리 취득의 시기 있죠. 취득의 시기도 우리 사실상 잔금 지급이 취득의 시기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 여기는 뭐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요 검이 빠져 있어요. 89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취득 시기에서 첫 번째 유상승계 취득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을 찾으셨나요? 칸에 보면 그래서 객관적 취득의 경우, 그래서 국수공판장 검이 빠져 있죠. 검이 빠져 있다는 거. 요게 일단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줘야 되고, 또 하나 우리 등기법하고 또 헷갈려요. 저 무슨 말씀이냐면 900페이지 보면은 이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만을 말해요. 뭐 화해, 포기, 인락, 의제자 뭐 이런 것들은 안 쳐준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원칙인 신고가격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등기법 840페이지를 보세요. 참 헷갈립니다. 840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밑에 그 박스에 2호를 보세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 보존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판결의 종류는 뭐예요? 불문한다. 이것저것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세법에서는 뭐예요? 확정 판결만 된다라는 거죠. 확정 판결, 다른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좀 깎아있었나요? 그런 것들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서 이제 잘 다루는 것이 901페이지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죠. 과세 표준, 우리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 이 취득가격에 또는 취득가액에 과연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항목이 있죠. 구체적인, 세부적인 항목을 또 구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 취득가격은, 우리 취득가격이 있죠. 취득가격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직접 비용하고 직접 비용하고 플러스 간접 비용이 되겠죠. 간접 비용. 이렇게 하면은 그게 취득가격이 되는데, 직접 비용이라는 건 여기 뭐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죠.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취득가격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할 때 당연히 넣어주는 것인데, 간접 비용 과연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포함되는 간접 비용, 그래서 간접 비용 포함 요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01페이지 과세표준 포함 여부 파란 펜으로 비추시고요. 검정펜은 포함되는 간접 비용 포함되지 않는 비포함죠. 포함되지 않는 검정펜을 비추시고요. 자, 포함되는 거. 그래서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거죠. 보니까 이 동그라미 1번에 맨 끝에 이자, 검정펜 밑줄. 두 번째, 이자 상당의 연체. 법인의 경우. 그러면 오른쪽 보면 개인은 또 안 쳐져요. 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령 의무적 부담 비용. 그리고 용역비 수수료, 우리 중개 수수료가 대표적인 간접 비용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조건 부담의 채무세. 그
그리고 6번에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선. 매각 검정편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여기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분양받으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할인가 만들듯이 깎고 그냥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그럼 차손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손해가. 그 손해를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 간접비로 쳐준다.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 포함되지 않는 거, 판매 비용, 부대 비용, 뭐 개인의 경우에는 이자산 연체도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그 다음에 보상 성격의 비용, 그리고 부가가치세, VAT는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항목에 내용 해당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그걸 구별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을 통해서 한번 또 과세 표준 핵심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먼저 기출 분석입니다. 410페이지. 410페이지 기출 분석 보니까 뭐 14, 16, 18, 21, 25, 26, 27 계속 출제다가 20%때 출제되지 않습니다. 29회 때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출제된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대표 문제는 419페이지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19페이지 2번 문제. 자, A 회사는 법인이 되겠죠. 건물을 취득했다. 자, A 회사 이 법인의 취득세 가세 표준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법이니까 이 장부에 의해서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죠. 그러면은 과세비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가 될 것입니다. 직접비는 우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되겠죠. 여기서는 계약 총액이 되죠. 계약 총액 중에서 계약금 중도금 넣고 잔금이니까 계약금하고 잔금만 있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1,000만 원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금 2,000, 그렇죠? 그리고 중도금 9,000 하면 되겠죠. 그거를 더해주면 될 것입니다. 총 1억 1,000인데 1억 1,000인데 1억 그런데 거기 지금 계약금 잔금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계약 총액 1억 1,000에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빼버려야죠. 그럼 1억만이 직접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비용 찾으세요. 간접 비용 보니까 건설자금 충당 이자 포함이 되죠. 우리 법의 경우. 그다음에 중개 보수 수수료 포함. 그래서 그거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1억 플러스 500 플러스 100만 원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억 600만 원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이 A 회사, 이 법인의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 이제 뭐예요? 중요한 또 세율이죠. 세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나왔죠? 자, 세율은 한번 볼까요? 902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세율의 특례라고 하죠. 요걸 갖다가 구별을 줄 아는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90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율 형광펜에 가져가시고요. 자, 빨간펜 표준, 그 다음에 904페이지 중과, 그리고 특례가 908페이지 나와요. 자, 그렇게 구별을 지을 줄 아는,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902페이지 유상승계취도 보니까 농지하고 주택은 이렇게 나눠지고 농지주택 외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은 4%, 1000분의 40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지방세는 작잖아요. 금액 찌질하잖아요. 그래서 1000분율을 쓰고요. 우리 국세는 100분율을 쓰죠. 크니까 금액이. 자, 그래서 근데 1000분율이 느낌이 안 나죠. 그래서 100분율 퍼센트로 바꾸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유상 파란펜 밑줄 하시고 농지, 그 다음에 주택, 그리고 가운데 농지주택 이외, 외에다 깜짝이야. 농지 외 주택 깜짝이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상 파란펜, 원시 파란펜, 그 다음에 4번. 요 분할 있죠.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그래서 분할. 이게 2.3%. 그러니까 1000분의 23죠. 그래서 분할이다 파란펜. 이게 헷갈리는 게 말이죠. 헷갈리는 게. 분할이 또 나오거든요. 908페이지 보면은 특례세율 형식적 취득에 분할이 나오죠. 동그라미 4번. 분할이 나오죠. 공유율 분할. 요 분할. 근데 요거는 등기만 하는 거예요.
있고 앞에는 취득 등기까지 같이 보는 경우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좀 쪼개진다는 거 구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 보겠습니다. 904페이지. 자, 파란색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해가지고 표준세율 앞에 표준세율 했었잖아요.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이 우리 2%거든요. 그거의 2배. 즉 이코로 표준세율 플러스 4%짜리겠고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4%. 밑에 표준세율의 3배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지막 표준세율 플러스 8%.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8%가 뭐냐? 그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거래장, 고급상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 비싼 골프장.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사치성 재산. 그래서 별골 주호선 그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죠. 두 문자로. 그래서 별골 주호선 검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8페이지 특례세율 형식적 취득의제 파란펜을 밑으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특례세율 첫 번째 형식적 취득의 이유는 표준세율 3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3배를 지워버렸어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검정펜 밑줄 밑에 중과기준세율 2%짜리. 그래서 위에 거는 등기하는 경우 밑에 거는 등기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래서 형식 취득만 안 배웠어요. 판매, 상속, 합병, 공유물 다음에 합유물을 넣어주세요. 총유물은 아니고 합유물. 요게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개정해서 추가가 됐다는 거라서 공유물, 합유물 분할. 지분 명령이 없는 공유물, 합유물 분할. 그 다음에 이점 재산이나 자, 이런 경우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이랑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취득의제, 우리 개수부터 해서 마지막 19번째 이런 경우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기출을 통해서 세율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자, 기출 세율 보면은 16회 때 21에서 24, 26, 27, 28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29회 때도 충분히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 기출 문제는 413페이지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즉 4배죠. 요걸 합한 세율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표준세율 플러스 8%죠. 즉 사치성 재산인 거 골라봐라 이겁니다. 그럼 사치성 재산은 별골 주 마지막 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세율이 표준세율 플러스 8%가 적용된다는 걸 아는지 그 항목을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요건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